최고회의에서는 1962년 12월 31일자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군사혁명위원회 포구 제4호를 폐기하고 정당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명년 1월 1일부터 정치 활동을 자유화하였다.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법을 1월 16일에, 대통령 선거법을 2월 1일에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민정으로 가는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민간 이양 작업에 착수하였다. 8월 정권 이양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를 4월경에, 국회의원 선거를 5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일정을 정했다. 예상대로 제야 정치권에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간 정치계에서 변영태 전 국무총리를 향후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막상 본인이 사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귀에 들려왔다. 윤보선 전 대통령도 구 민주당계와 신민당계의 중진 및 간부들을 공공연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홍익표, 김병로, 이인, 전 진안 등이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다고 한다.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어제 윤보선 전 대통령, 김병로 전 대법원장, 이인 전 참의원, 전 진안 전 민의원 등 사인이 기성정파 연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모여서 회담을 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혁명 주체 세력이 만들 정당에 맞설 기성정치 세력 중심의 새 정당을 범국민적인 대동단결로 가급적 빨리 새 정당을 창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것이 골자다. 회담 후 김병로 씨는 회담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피력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회합을 가져 조직 범위를 넓힌다는 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고,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 등은 2차적인 문제이며 우선 지난날의 각 정파를 떠나 개인 자격으로 대동단합하는 것이 선결 문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새 정당은 기존 정치의 연합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다른 신문 기사를 보니 같은 시각 설날 새벽 겸 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박순천 여사의 합정동 집에서도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몰려 담론을 벌였다. 박순천, 홍익표, 이상규, 송원영 등 30여 명이 약 6시간 동안 회합을 갖고 순수한 야당의 선명한 기치를 내세우는 창당을 모색하였다. 이들도 조만간 사자 회담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 시민당계인 윤보선 씨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7일 내외신 기자 회견장에서도 첫 질문이 정치 일정에 관한 것이었다. 헌법도 확정되었으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새 국회 소집, 민정 이양식 등 민정 이양에 따르는 구체적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는 명년 4월 초순에, 국회의원 선거는 5월 말경에 실시할 것이며 새 국회 소집과 민정 이양식 날짜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공약한 대로 8월 중순께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약이나 국민들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선거구가 과거보다 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지역구 대표제와 비례대표제가 뒤섞여 있어 불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최고위원들은 행동을 통일하여 민정에 전원 참석하게 될 겁니까? 최고위원들의 민정 참여 방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최고위원들이 군복을 벗고 민간인 자격으로 민간 정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보다 충실히 봉사하는 길이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물론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이러한 분들은 제외될 것입니다. 이는 혁명 공약 위배가 아니고 더욱 충실히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을 입고 자동적으로 참여하여 특혜를 받는다면 공약 위배의 비난을 받겠지만 군복을 벗고 민간인과 같은 자격으로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고회 내에서도 격론을 벌인 부분이 바로 혁명 주도 세력들의 정치 참여 부분이다.